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들개가 나타나 시민을 물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멧돼지까지 출몰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2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애완견과 공원에 산책을 나왔다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들개에게 얼굴을 물린 겁니다. 강아지가 누워있는 걸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 제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희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강아지 쪽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강아지 간식을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저희 강아지가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해서 이거 말려야겠다 해서 잡는 순간에 강아지가 돌아가지고 제 얼굴을 물었거든요. A씨는 병원에서 무려 50바늘을 꿰매는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흉터 제거술 등으로 6개월을 더 치료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200여만 원,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한 국민안전보험이 있지만 사고 당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을 찾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얼굴을 다쳐가지고 이제 응급실이 아닌 바로 일반 성형외과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약과상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지난 21일에는 같은 들개에 다른 애완견이 물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되풀이되자 부산진구청은 국민에게 안전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 되고는 북카페 애견 동반 좌석이 있어서 한 번씩 이제 거기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문자 받고 난 뒤에는 북카페 쪽은 안 가고 있어요. 구청은 들개 포획을 위해 공원에 2개의 포획틀을 설치했지만 20여일 만에 철거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부산 시민공원의 남이문 쪽입니다. A씨가 개물림 사고를 당한 곳이기도 한데요. 유기견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 화지산과 연결된 숲속 북카페인 것으로 볼 때 유기견은 부산 시민공원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은 들개가 공원을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포획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 곳곳에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원 인근에선 야생 멧돼지도 출몰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네, 방금 보신 시민공원에서 있었던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김석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우선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얼굴을 크게 다친 이 남성분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2번째 흉터 제거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몇 번 더 그런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부위도 아닌 얼굴에 난 상처이다 보니까 흉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여러 번 시술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시민과 애완견을 물었다는 들개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이후에도 취재를 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들개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개 이름이 있는 만큼 주인도 있었는데요. 화지산 인근에 살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키우던 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기견이 돼버린 건데요. 개물림 사고가 난 후 구청이 포획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알게 된 한 주민이 복동이를 구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복동이를 보냈고 또 그곳에서 동물 등록을 마친 뒤에 지금은 애견 교육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구청에 이렇게 확인한 결과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보도를 한 첫날 구청은 이제 그 복동이를 잡기 위해서 시민공원과 화지산 사이 연결 산책로에 그물망을 설치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한 그물을 설치한 날 이 주민이 복동이를 구조했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던 구청은 일주일 뒤에 대책회의를 하다가 SNS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언급된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이 리포트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3일 시민공원에 나타난 들개에 물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20대 A씨.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면 반년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에 드는 비용 200여만 원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이제 얼굴을 다쳐가지고 이제 응급실이 아닌 바로 일반 성형외과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약과상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부산 진구가 가입한 생활안전보험을 확인해봤습니다. 개물림 사고 보장 내용엔 응급실 진료로 한정돼 있습니다. 상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처에 대한 소독하는 거 하고, 상처 항생제 쓴다는 거 이런 거 하고,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상풍 주사를 놓고, 네, 그럼 이 개가 감염병이 있나 없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동물병원에서 관찰해서 감염병이 없고 그런 예, 증상이 없으면은 끝나는 건데, 개가 철저 흐르든지 네. 생명에 진양이 있다든지 판단되면 응급실 가야 되는데, 네, 경미하게 개에 물리는데 그걸 꼭 응급실 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횡포다. 그럼 다른 구군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보장 내역에 개물림 사고가 명시된 곳은 14개 구군. 모두 응급실 내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1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북구와 해운대구는 동물에 의한 상해로 명시돼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기장구는 개물림 사고의 상해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시민 전체는 부산시의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고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 각종 안전보험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네, 앞선 내용을 보면 지자체마다 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 이유는 각 지자체마다 가입한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보험사도 있고 또 공제도 있는데요. 또 각 지자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 보장 항목이나 보장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는 어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이 되는가인데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산 시민안전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요즘 실비보험들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이 보험과 중복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요. 제가 사구민인데 부산 진구에서 개에 물려서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사구민안전보험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고 4주 이상 진단이 나왔다면 부산 시민안전보험금으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번과 같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상제도가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산 진구의 생활안전보험, 여기는 생활안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건수와 지급액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232건이 청구돼서 이중 220건이 지급됐고요. 그 금액이 무려 9억 2,2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만도 지금까지 4건이 신청돼 3건에 80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 중 지급이 안 된 한 건이 이번에 개물림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만 개물림 사고로 치료비가 4건이 접수돼 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됐는데요. 지난 22년에만 7억 원, 그리고 지난해엔 1억 2천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가입된 시구군의 안전보험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나요?
네, 먼저 지자체 홈페이지, 그러니까 누리집에서 국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곳에 청구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시 누리집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 접속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해마다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보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서 필요한 많은 분들이 좀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덕도 천성항은 천혜 환경과 공원, 캠핑장 등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휴일이 지나면 그 양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명절 연휴 직후 찾은 가덕도 천성항입니다. 길가와 화단 곳곳에 쓰레기가 날립니다. 맥주 캔과 일회용품 용기들, 캠핑족들이 남기고 간 것들입니다. 텐트를 걷어간 뒤 쓰레기만 남겨둔 곳도 눈에 띕니다. 무단 투기 신고 편말에도 보란 듯이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천성항 곳곳에서 이 파란 천막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천막을 들춰보면 쓰레기 마대자루 수십 개가 드러납니다. 연휴 동안 쌓인 쓰레기를 모두 수거한 뒤 다시 밤새 버려진 쓰레기를 모은 것들입니다. 휴일 다음 날 아침에는 50리터마다 100개가량이 수거됩니다. 연휴라서 또 더 맞는 거지. 팬이라도 또 한 것이지. 날마다 오면. 낚시객들이 모여드는 방파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데군데 쓰레기가 쌓여 있고 방파제 아래쪽은 노상방류와 오래된 쓰레기들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무단 투기 CCTV가 설치됐지만 고장난 채 작동하지 않는 것도 발견됩니다. 쓰레기를 되가져가라는 현수막은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걸 안 가져갑니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다 채합니다. 단속도 합니다. 해도 뭐 수양이 있습니까? 없는데.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 기고. 천성항 청소 인력은 단 2명. 1.5km가 넘는 구간 쓰레기를 정리해야 하고 분리수거까지도 이들이 맡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계속되는 무단 투기에 지금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음식 쓰레기하고 없는 게 없어요. 막 갖다 버려. 스티로폴, 비닐 이런 거에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 되고 다 갖다 버려요. 쓰레기하고 음식지 그래요. 같이 이어놨으니까 그걸 들어보고 갖고 하려니까 더 냄새도 많이 나고 집에 것도 가오가고 차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날씨가 풀리면서 방문객과 함께 쓰레기도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때문에 주차장과 캠핑장 유료화를 비롯해 쓰레기 봉투 강제 판매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와 사하구가 올해 각각 100억 원이 넘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사용될지 살펴봤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신모라 사거리.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용자들이 몸을 씻습니다. 이용자 대부분 어르신들. 인근에 횡단보도도 있지만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육교가 없는 반대쪽으로 가려면 횡단보도와 다시 육교를 번갈아 이용해야 하기에 불편함도 따릅니다. 저쪽에 넘어갈 적에는 이거 타고 또 저쪽 가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가지고 내린다 아닙니까? 좀 불편하셨겠네요. 불편하지. 사상구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라동 신모라 사거리에 회전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32억 원. 특별 교부세 확보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별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 사상구는 행정안전부 특별 교부세로 13개 사업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2개 사업 57억 원,
부산시 특별교부금 44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사하구도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1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1년 91억 원, 22년 81억 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부산시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중 하나로 지역에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사하구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사하도서관 1원 위험도로 개선과 승학 2, 3지구 붕괴 위험지역 정비, 승학로에서 이 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설에 쓸 예정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 100억 원이 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 사상구와 사하구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곳에 쓸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지어진다 해도 진정한 복합물류 허브공항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활주로 추가 건설과 공항 복합도시 활성화 등 부산시 요구들이 정부에 전달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은 함께 건설될 철도와 바로 옆 부산신항과의 시너지로 항공, 항만, 육상 수송이 가능한 트라이포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객을 더한 24시간 공항으로 복합 쿼트로 포트까지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설계대로라면 활주로는 하나, 화물 수요는 40년 뒤 33만 톤을 소화하는 정도입니다. 부산시는 복합 물류 허브 공항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달 활주로 추가 건설 등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5일 부산시 의회는 가덕신공항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속한 활주로 이본 확장이 필수적이다. 부산 신항 철도 항공 도로를 잇는 커트로 복합 물류공항의 전환, 잠재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항공화물 100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 처리 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의회는 공항 복합도시 에어시티 활성화도 요구했습니다. 산지를 관통하게 될 공항 접근 철도를 에어시티가 들어설 눌차지구로 노선을 변경하고 이곳에 역사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공항 배후 도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 역사를 가덕도 신공항 접근 철도 건설 사업 계획에 반영하라.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와 의회는 6일 가덕도 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에 늘봄 학교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기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형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문을 닫게 된 사상구이로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지자체와 위탁기관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해 늘봄교실 전면 도입에 앞서 부산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유사 정책이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현재 지자체 산하 돌봄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있고 교육청에는 초등 돌봄교실과 통합 방과후 학교, 우리 동네 자람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건 사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투입된 인력, 장소 이런 부분도 이제 과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그런 부분을 다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학교는 장소를 제공을 하고 남아 있는 인력을 또 흡수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그런 제일 잘 아시는 교사들하고 교사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최근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내년이 아닌 올해 2학기로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졸속 추진이라며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한 달 앞둔 부산에서도 당장 교실 마련과 인력 채용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장소,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담 인력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장소도 지금 아예 없는 걸로 현장에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교육청은 전면 시행을 전국 최초로 뭐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늘봄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등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여름 피서철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부 해수욕장 수질이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여름 피서객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질이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7곳 해수욕장 수질 조사 결과 부적합 횟수가 다대포 송도 3회, 광안리 6회, 해운대 송정 임랑 1회, 일광 6회 총 21회로 2022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부적합 횟수 2.8회보다 6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시기 대부분이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창 피서객들이 몰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광안리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의 수질 부적합 판정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 분석은 관리청의 의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각 구군이 관리청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번 수질 부족한 문제에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관리청이 이러한 사실을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리지조차 않고 있다면 부산시는 이에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 지도라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질 개선 대책을 내놓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포집한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해수부 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한 수질인데도 관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게 큰 문제이다. 해수욕장 수질 관리는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마시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중요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춘 부적합 수질의 경우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처가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